저는 제1지구 원로목회자 회장 이명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50년대 우리 협회 중요한 간부들의 공영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1961년 영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용산교회장에서 보훈교회장으로 인사이동이 됐습니다. 보훈 후배 제가 개척을 하고 주변에 7개 면에 여자 전도사, 남자 전도사 해서 7명이 개척 전도를 나가게 됐었습니다. 보훈 후배에 있다 보니까 각 지방교회에 나가 있는 전도사들을 보살펴야 되고 또 가서 강의도 해줘야 되고 해서 대단히 바빴습니다. 지방 면단위 순회 갈 때는 제가 모나미, 볼펜 또는 벌꿀 비누 이런 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한 20-30리 걸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돈도 생기고 쌀도 생기고 그럼 쌀은 그 소속 전도사에게 몽땅 쏟아 붓고 나는 또 돌아오면서 장사를 합니다. 각 면에 갈 때마다 올 때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그 인도자와 모든 그 전도사들의 참 인화가 대단히 좋았어요. 또 그들은 또 그 보훈교회 본부에 올 때마다 그냥 오질 않아요. 또 장사하면서 와서 쌀을 부었고 또 여자들은 와가지고 김치도 담고 깍두기도 담고 이렇게 해서 정말 초창기 교회 분위기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공생의 생활의 한 단면이었었습니다. 그때 마침 충북 남부 순회사로 김순화 국장님이 3개월 동안 배치됐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김순화 국장님이 기거하면서 7개 면을 다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순회 강연회도 하시고 신앙 지도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들과 참 친밀하고 잘 지내는 걸 보더니만은 자기 큰 딸도 보훈에 보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김봉철 씨 부인 김진경 씨를 보훈 수완면으로 나중에 배치할 정도로 아주 저를 잘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순회하면서 물론 걸어다녔죠. 초대교회 사정을 많이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55년도 때부터 60년대까지의 초창기 교회의 그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를 제가 듣고 너무 충격과 감동을 받아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순화 국장님은 우리가 잘 아는 김영희 회장님의 계모입니다. 그분은 평안도 출신으로 일본 유학을 하시고 그 다음에 2대 전문학교 교사로 재직을 하고 계셨습니다. 대단히 참 아주 미모의 여인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김순화 국장님을 제일 사랑하고 아끼는 스승이 있었어. 그게 누구냐면 박마리아예요. 이기붕 부통령의 부인 박마리아는 이화여자대학교 부총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박마리아가 김순화 국장님을 보건사회부 부녀국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 당시에 행정직으로 최고위직이 부녀국장입니다. 그 외에는 장관밖에 없었으니까 그만큼 사랑하고 아꼈던 김순화 국장님이셨는데 그때 마침 부녀국장 밑에 부녀과장으로 김주하 선생님이 또 이제 들어가셨죠. 그러다 보니까
이 김주화 선생님은 세상에서 유효원 현회장님과 약혼식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성제국대학교 의과대학에 다니실 때 류마티스를 알아서 다리가 불구자 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헤어진 상태인데 나중에 교회에 들어오셔서 만나서 원리 교육도 받고 했던 그런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순화 국장님은 아주 미혼이었어요. 그리고 미인이었고 아주 인텔리 교사예요. 그런데 흑석동의 큰 돌집 영감에게 전실자녀 세 사람이 있는 영감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건 참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그 김순화 국장님의 증언은 아마 하늘이 나를 그 집에 시집 보내게 된 것은 김영희 회장을 뜻 앞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후처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이 바로 흑석동 부잣집 김영희 회장님 댁이었습니다. 소감을 말씀하시는데 김영희 회장을 뜻 앞에 세우기 위해서 자기를 걸로 시집 보내겠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김영희 회장님과 김진경, 김봉철 씨 부인, 그 다음에 나임열 씨 부인 김정탄, 이 세 전실 자식들은 엄마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당신이 낳은 아들 둘은 아버지 따라서 세상으로 가고, 그래서 두 분이 나중에는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김영희 회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재림부가 오셨다. 그러니까 오셨으면 가야지요. 뭐 두말 없이 교회에 입교하셨다고 그래요. 보건사회부 부녀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박마리아가 하루는 국장을 불러서 너 통일교에 나간다며?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깜짝 놀라면서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대 부총장으로 있으면서 학생 14명 퇴학, 교사 5명을 퇴직시킨 걸 너 알아 몰라? 예, 압니다. 응?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나를 배신해? 막 야단치면서 마지막에 얼러대는 거예요. 너 나와 더불어 공직을 계속할래? 아니면 통일교에 나가서 나하고 헤어질래? 이렇게 양자택일해야 할 자리에서 저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통일교회의 원리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로 귀한 하늘의 말씀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부녀국장이라면 대한민국 여성 행정직원 최고의 직입니다. 그 후에 부녀국장과 부녀과장이 목이 날아갔어요. 청파동 본목교회에서 생활부장으로 심호하다가 지방 순회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쫓아놓고도 박마리아가 너무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였기 때문에 1년에 2번 또는 3번씩 불러서 들어오라고 그런대요. 그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저녁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지금도 통일교회냐? 고집도 세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다가 인생 잡담을 하고 난 뒤에 이제 헤어질 때 봉투를 하나씩 준대요. 그러면 용돈이라고 준 돈인데도 꽤 많은 돈을 주신대요. 그걸 가지고 이제 교회 생활부장이니까 교회 쓰고 그랬는데 1959년도 말 그날도 박마리아가 부르더래요. 한번 들어와라. 그래 들어갔더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좀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인생의 쓸쓸함과 허무함을 어떻게 그냥 말 표현 못하게 하면서 김선호 목자님이 느낄 때 이상하다. 왜 이런 허무하고 쓸쓸한 말을 저렇게 하지? 하면서 그 내비치는데 이상하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봉투를 하나 주어서 받아왔죠. 그게 평소에 주시는 큰 용돈인가 보다 생각을 하고 포켓에 넣어가지고 집에 와서 뜯어봤어요. 김선호 목자님의 표현대로 얼마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상상할 수 없는 거금이 들었더라, 여기 그 속에 수표로. 깜짝 놀라 보니까 정말 엄청난 돈이요. 그때 마침 본부 청파동 생활부장으로 있으면서 이제 곧 임박한 참 부모님의 성혼식이 있는데 그 성혼식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을 어떻게 장만하나 하고 걱정을 했는데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거의 충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부모님 성혼식을 준비하기 위해 거금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해결됐다고 봐야 되죠. 4월 11일 날 참 부모님이 성혼식 했잖아요. 그리고 4월 4.15 선거 부정 때문에 아주 그냥 4.19 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바로 25일 날 이승만 하와이로 망명이 되고 이기붕 가족은 이강석이가 이승만 박사의 양아들인데 그러면 권총을 가지고 아버지 쏴죽이고 어머니 쏴죽이고 동생까지 쏴죽이고 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이래서 일가족 자살 사건이 크루즈업 됐습니다. 그때 나중에 들리는 듯한 얘기를 김선호 목장님이 들었는데 박마리아가 부모는 죽을지라도 막내 동생은 살리고 싶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막내 동생을 맡아 기를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비서에게 통보했을 때 그 비서가 거절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대요. 김선호 목자님은 생각하기를 그때 박마리아는 그 막내 아들을 나에게 맡기고 가고 싶었을 것이다. 그때 내가 그 아이를 맡아서 길렀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나 말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초창기 그런 말을 한숨을 쉬면서 아쉬워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창기 우리 개척 교회장들은 너, 나, 네 것, 내 것 없이 그저 내 거 있으면 퍼다 주고 자기 거 있으면 갖다 주고 김치 담아주고 정말 공생의 생활을 영위했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었고 어떤 고위 공직자도 아버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사표, 뜻을 위해서라면 그 말 한마디에 절대 순종하는 초창기 교회 분위기였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15분 다 됐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